중이님도 군인 맞아요? 회식 자리에 앉았으면 한 잔 따라야지. 군기도 없네. 오중혁 소령이 술에 취해 수연의 손목을 강제로 잡으며 술병을 쥐어주었다. 한 잔 따라봐. 아니면 앞으로 이 부대에서 버티기 힘들걸. 회식장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상급자들은 웃으며 분위기를 넘겼다. 수연은 그 순간 깊은 절망감을 느꼈고 또다시 혼자라는 생각에 눈물이 맺혔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강수연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수연은 자신의 모습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47살, 군복무 20년 차. 거울 속 여자의 눈가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숙이 박힌 건 피로감이었어요. 몸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게 두려워졌거든요. 점점 지쳐가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게 힘들었어요. 오늘도 조용히 지내자. 아무 일도 일으키지 말고. 수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군복을 입었습니다. 중위 계급장을 다는 손길이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어요. 20해 전 소위로 임관했을 때의 설렘은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었죠. 나라를 위해, 정의를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동기들과 함께 선서할 때의 벅찬 감동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군이라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차가운 시선들, 능력보다는 성별로 먼저 판단받던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승진도 남성 동기들보다 늦었고 중요한 보직에서도 번번이 밀려나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말이죠. 새로운 발령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연은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번 보직은 제53여단 법무참모 보좌관이었어요. 말이 좋아 법무참모 보좌관이지 실제로는 사건 기록 정리나 하는 한직이었습니다. 상급자들이 일부러 조용한 곳으로 보낸 거라는 걸 모를 리 없었어요. 지난번 상급 부대에서 일어났던 일 때문이었겠죠.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도리어 골칫거리 취급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용히만 있으면 돼. 부대에 도착하자 경비병이 예의 바르게 경례를 했습니다. 수연도 답례를 하며 부대 안으로 들어섰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작은 부대였습니다. 대대급 규모의 장교도 그리 많지 않아 보였어요. 건물들도 낡았고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정말 조용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법무가 사무실은 본부 건물 2층 구석 끝에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책상 2개와 녹슨 캐비닛 몇 개가 전부였어요. 수연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사소한 징계 관련 문서들과 계약서, 검토 업무였어요. 복잡하지도 않고 딱히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여기선 정말 조용하겠네. 오전 내내 서류 정리에 매달렸지만 크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일도 없었거든요. 이런 평온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장교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수연도 따라갔지만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는 남성 장교들이 모여 앉아 시끄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끔 웃음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죠. 수연은 그들의 대화에 끼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관심을 끌고 싶지 않았거든요. 강중희님이시죠? 반갑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장교였어요.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외모에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네, 강수연 중위입니다. 저는 작전과 김정호 대위예요. 오늘 처음 오셨다면서요? 어서 오세요. 김정호는 정말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법무참모 보좌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법무가요. 그럼 앞으로 우리 부대 법적인 문제들 많이 도와주셔야겠네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정호는 몇 분 더 이야기를 나눈 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나쁘지 않은 첫인상이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마음을 여는데 신중했습니다. 군 생활 20년 동안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거든요. 오후에는 계속해서 서류 정리에 매달렸어요. 생각보다 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가 걸려와도 간단한 문의 정도였고 복잡한 사안은 없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수연은 간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2층 끝방이 배정된 곳이었어요. 방은 작았지만 혼자 쓰기엔 충분했습니다. 간소한 가구들과 작은 창문 하나가 전부였지만 나름 깔끔했어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보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었어요. 20해 동안 군 생활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인간관계도 메말라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대가 점점 어둠에 잠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서 병사들이 점호를 받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들어왔던 소리였거든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조용히만 지내면 돼. 수연은 다시 한번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20해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직감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한 곳일수록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새로운 부대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수연은 예상했던 대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정리하고 점심을 혼자 먹고 저녁엔 숙소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장교들과의 접촉도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인사 정도만 나누고 깊은 대화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분위기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장교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작전과와 행정과 사이의 갈등이 심각해 보였어요. 회의 때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수연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김정호 대위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강중희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이시죠? 아, 부대장님께서 전장교 회식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새로 오신 분들 환영 겸해서요.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식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회식 자리에서 불편함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술을 강요받거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강요받거나 아니면 성희롱에 가까운 농담들을 참아야 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꼭 참석해야 하나요? 글쎄요, 부대장님이 전장교 참석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빠지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김정호의 표정도 조금 미안해 보였습니다. 수연의 망설임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몇 시에 어디서인가요?
6시에 부대 내 장교클럽에서요. 김정우가 나간 후 수연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정말 조용히 지내고 싶었는데 이런 자리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게 일찍 빠져나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녁 6시 장교클럽에 도착한 수연은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이미 다른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남성이었고 수연이 유일한 여성 장교였습니다. 어색한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어요. 부대장인 박철민 중령이 건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새로 부임하신 분들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부대 가족이 된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건배. 모두들 잔을 들고 건배를 했습니다. 수연도 따라서 잔을 들었지만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가능한 한 조용히 있으면서 적당한 때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처음 1시간 정도는 무난했어요. 각자 음식을 먹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수연도 별다른 문제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술이 돌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목소리도 커지고 농담도 거칠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작전장교인 오중혁 소령이 특히 시끄러웠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오중혁은 술에 취할수록 목소리가 커졌어요. 야, 요즘 군대도 많이 변했어. 예전엔 이런 자리에서 진짜 군인다운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야. 오중혁이 다른 장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수연 쪽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강중희님은 왜 이렇게 조용히 계세요? 회식 자리인데 너무 딱딱하시네. 수연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잘 듣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면 뭐래요. 회식은 다 같이 즐기는 거죠. 한 잔 어때요? 오중혁이 술병을 들고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손을 흔들며 사양했어요. 저는 술을 잘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에이, 못한다고 안 마시면 안 되죠. 군인이 술도 못 마시면 어떡해요? 오중혁의 목소리에 비아냥거리는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 그래요? 그럼 분위기라도 살려주세요. 여군은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중혁의 말에 몇몇 장교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어딘가 비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연은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겪어봤거든요. 처음엔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패턴이었어요. 저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용한 성격? 그럼 더욱 안 되죠. 회식 자리에서 혼자만 딱딱하게 있으면 분위기가 죽잖아요. 오중혁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수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중희님도 군인 맞아요? 회식 자리에 앉았으면 한 잔 따라야죠. 군기도 없네. 오중혁이 술잔을 흔들며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주변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군은 분위기 메이커도 해야 되는 거 몰라요? 이렇게 혼자만 뻣뻣하게 있으면 안 되죠. 순간 수연의 뇌리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겪었던 모욕들, 참아야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또 다른 곳으로 밀려날 테니까요.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오중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신이 난 것 같았어요. 회식장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부대장도 다른 선배 장교들도 그저 웃으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수연은 그 순간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또 다시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중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연의 조용한 반응에 더욱 신이 난 것 같았어요. 한 잔 따라봐요. 아니면 앞으로 이 부대에서 버티기 힘들걸요? 그 말과 함께 오중혁은 수연의 손목을 강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술병을 억지로 쥐어주었어요. 수연은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오중혁의 힘이 더 셌습니다. 소령님, 정말 괜찮습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수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오중혁은 비웃기만 했어요. 뭐가 괜찮아요? 군인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분위기 못 맞추면 어떡해요? 다들 보고 있잖아요. 주변 장교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보며 외면했고 어떤 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가려 했어요. 부대장 박철민 중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은 예민해서 그래, 수연 중이.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고 우리끼리 잘 지내자고. 부대장의 말에 수연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휘관조차 이런 상황을 덮어버리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회식이 끝난 후 수연은 서둘러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은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20해 동안 참고 또 참아왔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또 혼자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수연이었다면 그냥 참고 넘어갔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일찍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공식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어젯밤 회식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오중혁의 강압적인 행동, 다른 장교들의 방관, 부대장의 소극적인 대응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었어요. 보고서를 완성한 후 수연은 상급부대 법무실과 국방부 인권센터에 동시에 발송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더 이상 혼자 참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상급부대에서 조사관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은 수연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조사관은 형식적인 질문 몇 개만 하고는 금세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강중이 이런 일로 신고를 하시면 부대 분위기만 나빠져요. 그냥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조사관의 말에 수연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라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거죠.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예상대로 며칠 후 부대장 박철민 중령이 수연을 불러냈습니다. 수연 중이 이번 일 때문에 상급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부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중령님, 저는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뿐입니다. 정당한 절차라고요? 그냥 회식 자리에서의 농담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요? 박철민 중령의 말에 수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농담이라고 치부해버리는 태도가 더욱 화가 났어요. 농담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강제로 손목을 잡고 술을 강요한 게 농담이라고요?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잘 마무리해요. 결국 공식적인 처벌은 없었습니다. 오중혁은 구두주의 정도만 받았고 다른 이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부대 내 다른 부조리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회식 강요는 일상적이었고 여군에 대한 차별적 발언도 빈번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간부들은 부하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키고 있었어요. 수연은 이 모든 것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관련 인물까지 정확히 적어두었어요. 언젠가는 이 자료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연은 우연히 군 사법감찰팀과 연결고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가 업무를 하면서 상급 부대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알게 된 것이었어요. 사법감찰팀에서는 각 부대의 부조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 제보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망설이지 않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사한 모든 자료를 넘겨주었어요. 사법감찰팀 담당자는 수연의 자료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 자료면 정식 감찰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혹시 계속 협조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수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부대에 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하지만 이런 활동을 하면서 수연의 부대 내 입지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수연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업무에서도 소외시켰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고 회의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당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수연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사건 일지를 정리하며 버텼어요. 그리고 한 가지 비밀을 마음속 깊이 감추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진짜 정체에 대한 비밀이었어요. 수연이 사법감찰팀과 연락을 취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부대 내에서 수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예민한 여군 정도로 여겼던 분위기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중혁 소령은 부하들을 이용해 수연을 조직적으로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훈련에서 수연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전 장교가 참여해야 하는 작전 회의에서도 수연에게만 통보를 하지 않았어요. 강중희님은 법무 업무가 바쁘실 것 같아서 빼드렸어요. 오중혁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교가 참석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었기 때문에 수연도 들어야 했어요. 결국 수연은 늦게 들어가서 서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른 장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보고 체계에서도 수연을 고의로 누락시켰습니다. 중요한 공문이 내려와도 수연에게만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수연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강중희님이 제때 확인하지 않아서 늦어졌네요. 업무에 더 신경 써주세요. 행정과장인 이준석 소령도 오중혁과 한편이 되어 수연을 괴롭혔습니다. 원래 법무과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아닌 것들까지 수연에게 떠넘겼어요. 이것도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중희님이 한번 봐주세요. 명백히 행정과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었지만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연이 거부하면 협조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수연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김정호 대위가 가끔 말을 걸어주곤 했는데 이제는 김정호도 수연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강중희님. 요즘 좀 바빠서요. 김정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다른 장교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연은 혼자 남겨진 식당에서 쓸쓸하게 식사를 마쳤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남성 장교들의 무시와 조롱이었습니다. 수연이 지나가면 일부러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요즘 예민한 사람들 때문에 회식도 마음 편히 못하겠네. 그러게 말이야.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 부대 분위기만 나빠지는데. 여군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적응 못하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수연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굳히고 참아야 했어요.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더욱 빌미를 주게 될 테니까요.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간 수연은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다시 조용히 살 걸 그랬을까? 아니야. 나만 참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수연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런 부조리가 계속 반복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밤늦게 수연은 노트북을 켜고 사건 일지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어요. 날짜, 시간, 관련 인물, 구체적인 상황까지 상세히 적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중 수연은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더 심각한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간부들이 부하 병사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있었어요. 심지어 휴가 중에도 부대로 불러내서 청소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회식 강요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간부들도 있었어요. 젊은 부사관들은 어쩔 수 없이 참석해서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수연은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될 때마다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증거도 수집했어요. 때로는 몰래 녹음을 하기도 했고 관련 문서들을 복사해 두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신이 두렵기도 했어요. 만약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밤 수연은 사법감찰팀 담당자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부대 밖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전달했어요. 이 정도면 정식 감찰을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담당자는 수연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도 지었어요. 그런데 중위님, 부대 내에서 힘드시겠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수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곧 본격적인 감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담당자의 말에 수연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부대로 돌아온 수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앞으로도 더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오중혁과 다른 간부들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동료들의 외면도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연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군 생활 20년 차,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견뎌왔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무엇보다 수연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진짜 정체에 대한 비밀이었어요.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수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곧 본격적인 감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담당자의 말에 수연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부대로 돌아온 수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앞으로도 더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오중혁과 다른 간부들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동료들의 외면도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연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군 생활 20년 차,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견뎌왔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무엇보다 수연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진짜 정체에 대한 비밀이었어요.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한 달 후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던 부대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부대 정문으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들어왔어요. 경비병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별법무감사팀이 오신다고 합니다. 행정과에서 급하게 전파된 소식에 부대 전체가 술렁였어요. 갑작스러운 감사 통보에 모든 장교들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중혁 소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감사팀이 왜 갑자기 온다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나? 글쎄요, 상급 부대에서도 미리 통보하지 않고 갑자기 내려오셨다고 하네요. 장교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수연도 다른 사람들처럼 놀란 척 연기했지만 사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사법감찰팀에서 미리 연락을 받았거든요. 오전 10시 부대 본부 앞에 감사팀이 도착했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집합한 가운데 감사팀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 수연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감사팀을 이끄는 인물이 바로 강수연 본인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수연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계급장부터 달랐어요. 중위가 아니라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특별한 인식표가 붙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법재판관 대위 강수연입니다. 수연의 말에 부대 전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법무참모 보좌관 중이라고 알고 있던 강수연이 사실은 군법재판관 대위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어요. 부대장 박철민 중령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부대에 계셨던 거는 임시보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식 사건은 제가 정식 감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현장 증거 확보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수연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에 모든 장교들이 긴장했습니다. 특히 오중혁 소령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법무 중이었다고요? 지금부터 저는 합참 소속 군법 재판관 대위 강수연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는 정식 사법 감찰입니다. 수연이 말을 마치자 함께 온 감사팀원들이 각종 문서와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오중혁 소령님, 먼저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중혁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괴롭혔던 상대가 사실은 자신보다 높은 직책의 군법 재판관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신분을 속이고 잠입 수사를 한 거잖아요. 군사법원법 제15조에 의거한 정당한 현장 조사였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수연의 냉정한 답변에 오중혁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 지식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개별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을 이어갔어요. 회식 강요, 성희롱 발언, 업무상 차별, 부당한 지시 등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회식에서 제 손목을 강제로 붙잡고 술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건 그냥 분위기상이라고 하셨죠? 그럼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오중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연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도 구체적이고 명확했어요.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 조직적으로 저를 따돌리고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집단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수연은 차분하게 사실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 법적 증거가 되어 오중혁을 압박했어요. 부대장 박철민 중령도 면담 대상이었습니다. 회식 현장에서 사건을 묵인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은 책임이 있었거든요.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단순한 회식 분위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회식 분위기라고요? 부하 장교가 명백히 불편해하는 상황을 보고도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박철민 중령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명백했어요. 한편 다른 장교들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따돌렸던 상대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높은 권한을 가진 군법 재판관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모든 행동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인가? 당연하죠. 법무참모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모든 걸 다 봤을 텐데요. 장교들 사이에서는 공포와 후회가 교차했습니다. 그동안 수연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김정호 대위는 특히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근하게 대해주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며 수연을 피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감사는 이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수연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했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부대 전체의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결국 오중혁 소령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성희롱, 직권남용, 집단괴롭힘 등의 혐의였어요. 부대장 박철민 중령과 몇몇 간부들도 직무유기와 방조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존중받으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연의 마지막 말에 부대는 조용히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섞여 있었어요. 감사가 끝난 그날 밤 수연은 홀로 숙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이 마치 꿈 같았어요.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부대가 고요하게 잠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중혁은 구치소로 이송되었고 다른 간부들도 조사를 받기 위해 상급 부대로 올라갔어요. 수연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소위 시절에 자신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그때의 수연은 정말 순수하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죠. 그때 나도 혼자였어. 수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수연은 지금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당시 선임 간부로부터 회식 중에 심한 모욕을 당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술을 강요받았고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들을 들어야 했어요. 젊은 소위였던 수연은 용기를 내어 상급자에게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아무도 수연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며 수연을 의심했죠. 여군이 예민해서 그래.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요즘 애들은 농담도 못 받아들이네. 군인이 그래서 되겠어? 당시 상급자들의 반응은
지금 박철민 중령과 똑같았습니다. 수연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문제를 덮어버리려고만 했어요. 그 일 이후 수연은 부대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수연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여겼고 선임들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취급했어요. 수연은 매일 밤 혼자 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 그때의 절망감과 외로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정의를 위해 용기를 냈는데 오히려 비난받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수연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 수연은 법무 분야를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수연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부대 내 여성 부사관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피해 사례들도 파악해보고 싶었어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말이에요. 처음에는 여성 부사관들도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자신의 경험을 먼저 털어놓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회식 때마다 술을 따르라고 하고 노래를 시키고 저는 휴가 신청을 할 때마다 이상한 눈으로 봐요. 여자가 왜 그렇게 자주 휴가를 가냐면서요. 하나둘씩 쏟아지는 증언들을 들으며 수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만 겪은 일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여성 군인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수연은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며 약속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참아야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막내 여성 부사관 정민아와의 대화였습니다. 이제 막 임관한 22살의 정민아는 15년 전 수연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대위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들 때마다 그냥 참아야 하는 건가요? 정민아의 간절한 질문에 수연은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물어볼 사람이 없었죠. 절대 참지 마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수연은 정민아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죠. 수연의 말에 정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했지만 수연의 진심은 충분히 전해진 것 같았어요. 대위님은 어떻게 이렇게 강해지셨어요? 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민아와의 대화를 마친 후 수연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용기가 후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저녁이 되어 수연은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 점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수백 명의 삶을 바꿀 수 있구나.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15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한 부대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군 전체의 문화가 바뀌어야 했죠.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록을 남겨야 해. 수연은 노트북을 켜고 오늘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일주일 후 군법 재판이 시작되기 전날이었습니다. 수연은 재판 준비를 위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오중혁과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연이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의외의 인물이 서 있었어요. 바로 오중혁 소령이었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오중혁의 목소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만하고 위압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절망적인 모습이었어요. 며칠 전 보석으로 풀려난 후 처음으로 수연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수연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했어요. 오중혁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저기, 그 일 말인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중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그게 그냥 농담이었어요. 웃자고 한 말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서요. 역시나 오중혁의 다음 말은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농담이었다고 하셨죠? 수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였습니다. 오중혁은 수연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당황했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소령님, 제가 싫다고 명확히 표현했는데도 강제로 손목을 잡고 술을 강요한 게 농담이었나요? 수연은 차근차근 반박했습니다. 오중혁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를 조직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힌 것도 농담이었나요? 업무에서 배제하고 무시한 것도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의도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연의 논리적인 추궁에 오중혁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가족이 있는 몸이고 이번 일로 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오중혁은 결국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있으시다고요? 그럼 소령님 딸이 군에 입대해서 똑같은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연의 질문에 오중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딸을 생각하니 갑자기 다른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만약 누군가 소령님 딸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술을 강요한다면 그것도 농담이라고 넘어가시겠어요? 그건. 그리고 그 이후에 딸이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받는다면 그것도 단순한 오해라고 하시겠어요? 수연의 말에 오중혁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았어요. 소령님이 저에게 한 행동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정말 모르시는 건가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오중혁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웃자고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걸 당신은 끝까지 모르겠죠. 수연의 마지막 말에 오중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정말. 오중혁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어뜨린 채 자리를 떠났어요. 수연은 오중혁이 나간 후에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대화가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오중혁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군법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은 공개로 진행되었고 많은 군 관계자들과 언론이 참석했어요. 이런 사건이 공개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재판장에 입장한 오중혁은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를 마친 후인지 다시 강경한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단순한 회식 자리의 해프닝을 너무 과대 해석한 것입니다. 오중혁의 변호사도 같은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준비한 증거들은 너무도 명확했어요. 증인 출석을 요청합니다. 수연은 차분하게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모든 자료와 증언들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어요. 녹음 파일, 문서 증거, 목격자 증언까지 모든 것이 오중혁의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이는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수연의 논리 정연한 기소 내용에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군 관계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어요. 또한 그 이후 조직적인 따돌림과 업무 배제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가했습니다. 이는 직권남용이자 집단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오중혁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변호사도 효과적인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연은 최종 변론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 군 조직 전체에 만연한 잘못된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인도 인간입니다. 계급과 성별에 관계없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연의 최종 변론에 방청석에서는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재판부는 곧바로 평의에 들어갔고 1시간 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오중혁을 성추행, 직권남용, 집단괴롭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오중혁은 고개를 떨어뜨렸고 수연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수연은 법정을 나서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제53여단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오중혁은 군에서 전역했고 박철민 중령도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부대장은 양성평등과 인권 존중을 강조하는 젊은 대령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부대 문화였습니다. 회식 강요는 완전히 사라졌고 모든 행사는 자율 참석으로 바뀌었어요. 또한 성희롱이나 차별적 발언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김정호 대위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어요. 수연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지 못한 것을 계속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정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이미 받아들였어요. 그도 피해자였을 수 있다는 걸 이해했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에요. 김정호의 다짐에 수연은 고마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혼자서는 만들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한편 정민아를 비롯한 여성 부사관들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위님 덕분에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민아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몇 달 전 불안해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그냥 계기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진짜 변화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수연은 정민아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용기가 후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런데 수연에게도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인권위원회에서 수연의 능력을 인정해 새로운 직책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소속 인권위원으로 오시면 더 많은 부대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제안에 수연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 부대에서의 임무는 거의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답변 주세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수연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 부대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곳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부대에서는 수연을 위한 작은 환송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강제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어요. 모두 자발적으로 참석해서 진심으로 수연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위님이 계셨기에 우리 부대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 부대장의 인사 말에 모든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수연은 감사 인사를 하며 참석자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환송회가 끝난 후 수연은 정민아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위님이 떠나시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정민아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이미 여러분 모두가 변했으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절대 참지 마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수연의 마지막 말에 정민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부대를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짐을 챙기며 지난 몇 달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며 수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몇몇 사람들이 배웅 나와 있었어요. 정민아를 비롯한 여성 부사관들과 김정호 대위도 보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인사소리에 수연은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차 안에서 수연은 새로운 임무지로 향하며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국방부 인권위원으로서 더 많은 부대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수백 명의 삶을 바꾸는 거구나. 수연은 창밖 풍경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몇 달 후 수연은 국방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각 부대를 순회하며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직접 조사를 진행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건 변화하는 군 문화였습니다. 수연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식 문화 개선, 성평등 의식 향상, 인권 존중 분위기 조성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후배 여군과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배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었어요. 선배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절한 질문에 수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절대 참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수연은 그 후배의 손을 잡으며 15년 전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사무실에서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던 수연은 노트북을 켜고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록을 남긴다.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카메라가 천천히 수연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그리고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